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81번째 시간으로 유태인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포, 현대 이스라엘.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2년째인 1947년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독일 유대인 생존자들. 유럽계 유대인들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 특유의 생명력으로 나름대로 상업과 금융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등 좀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럽 사회에 붙어 살던 중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해 다수의 유럽계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자 결국 유럽계 유대인들, 정확히는 아슈케나즘은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원하게 되고 결국 1948년 고대 유대인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국을 건국하게 된다. 심지어는 세파르딤들로부터 갓난아기들을 뺏어가 선천적인 유럽 출신의 시온주의자에게 입양시키는 2세 동화작전도 있었으니 아랍군의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 과정으로 중동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팔레스타인 정착에 성공하자 아랍인들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덕분에 주변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전체에서 이스라엘에 비협조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받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만큼은 이스라엘과 수교 관계를 맺으며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외교정책에서 종종 이스라엘보다 아랍 국가들의 편을 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협상을 중재할 때 사실상 아랍 국가 쪽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중재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이나 다른 유럽권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분쟁에 비판적, 적재적 태도를 어느 정도 취하면서 미국과 달리 좀 아니꼽게 보기도 한다. 현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일도 많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극우파인 하레디들이 제일 답이었다. 현대 유대인은 수천 년간 혼혈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껍데기인 육체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영혼 또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하게 되어 인종이나 혈통은 큰 의미가 없어졌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풍습과 유대교 신앙 여부로 유대인의 여부를 가리는 게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혈통 역시 중요한 게 현실이라서 모계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교를 믿느냐와는 무관하게 유대인으로 치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은연히 유대인 가족의 자녀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앵글로 섹션인이나 중국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말이다. 실제로 유대인이라고 분류되는 현대인들의 상당수는 유대교도가 아니라 단지 부모가 유대인이라서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대인. 전 세계적으로 합산해봤자 1400만 명이 넘는 이 작은 민족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역시 미국에 사는 유대계 미국인들 때문일 것이다. 미국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은 그들 특유의 재능으로 경제, 학문, 문화, 예술, 언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주요 분야를 차례로 접수했다. 유대인들이 일찍이 영화 산업을 같이 있게 눈여겨본 이유가 과거엔 늘 핍박을 피해 도망가고 이주하다 보니 언제 갑자기 또 무슨 탄압을 당하면 집과 물건 등 유형재산을 버려두고 바로 튀어야 할지 모르므로 모형적인 가치에 대해 관심이 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사들뿐만 아니라 주로 기업, 금융기관, 언론사들의 설립자들이 전부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독일 등에서 이주한 동유럽계 유대인이고 미국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유대계 미국인의 대다수는 동유럽과 독일에서 온 아슈케나즈 유대인이다. 또한 일부 세르파르드 유대인과 미즈라흐 유대인들도 존재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의 반내 유대주의 때문에 중유럽과 동유럽에 살던 많은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1980년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에도 많은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소련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소련을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이 유대인들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몰살당했기 때문에 그전에 탈출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들 중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극소수라서 1970년대 이후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소련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공산권 붕괴 이전에는 공산권 국가들은 자국민의 이주를 쉽게 허가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말에는 또 소련은 일부 유대인들의 이주를 허가해 상당수의 소련인 유대인들이 1970년대 말에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1979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유대인인 레프 트로츠키의 손녀는 스탈린 시대에 살아남아 1979년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유대계 미국인 상당수가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1940년대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1970년대 이후 동유럽에서 이주한 이민 유대계 미국인들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비유대계 백인들, 특히 WASP 계층의 질시와 정보를 받기도 하고 각종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래도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 때문에 함부로 욕을 못하는 것뿐. 극단적인 사례는 역시 유대인 배우자 본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어찌 두뇌가 우수한 데다가 교육열도 높기 때문에 현대 유대인의 대부분은 자본과 기업가, 영화업계, 학문, 예술, 전문직에 종사하는 상류층 지식인들이 많지만 과거에 오랫동안 박해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전포적이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소리 때문에 피해를 받은 적이 많아서 유대인 음모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대인 음모론을 활용한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유명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서도 많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다른 나라들도 주요 계층이 유대인 음모론과 비슷한 논리로 유대인들이 얻은 권력과 돈을 빼앗았지만 특히 프랑스가 나폴레옹, 조세프 푸세 등 유명인들로 많이 알려졌다. 반유대주의는 꽤 최근까지 역사이며 실제로 WASP 주류 민족의 실력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생각과 그들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배우자 본설 등은 아무리 좋게 봐도 중세 때부터 받던 박해의 연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중세 때부터 찌긋찌긋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진 것들을 어이없이 없는 이유로 빼앗기며 멸시와 박해를 당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브락 오바마를 찍은 유대인은 80% 이상이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 것이 미국 유대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1.58억밖에 안 되는 소수이지만 인구이지만 전체 GDP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부자, 엘리트 집단인데도 부자에 대한 정세, 강한 정부, 빈부격차 완화 같은 서민장려 정책을 내놓는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유대인 랍비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행동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스라엘 내 유대인 기득권은 이와 정반대이며 이스라엘 내 양심적인 유대인들은 좌파로 몰려 탄압받기도 한다. 팔레스타인과 공존을 추구하는 샬롬 악타브 히브리어로 안녕 평화여라는 뜻 같은 단체들은 극우 유대인 민병대들에게 억원날 두들겨 맞는다. 게다가 이 극우 유대인들이 극우 정치인들의 득시하는 정부가 제대로 단속할 생각도 안하고 똑같이 양심적인 유대인을 탄압하고 불이익 주는 방국이다. 물론 뉴욕 같은 데 가면 진짜로 검은 옷을 입고 수염은 허리에 닿고 안식일에도 불도 켜는 골수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고 대부분은 평범하고 튀지 않게 살고 있으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다. 말이 유대인이지 유대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기독교 풍습에 따라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세우기도 한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상징이라고 하여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인사말이 퍼지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기회했다는 말도 있다. 사실 극소수 인구임에도 유대인들의 명절인 욤 키푸르, 속죄일은 여러 주에선 국행일인 것도 유대인들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 대부분 대중매체에서는 10원짜리 하나만 던져도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수준노들이거나 공부나 예술에 몰두하는 범생이 내지 천재로 묘사된다. 전자야 인종차별에 가까운 편견이지만 후자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 예를 들어 미국 명문대학과 대학원에서 유대인 비율은 인구 대비 압도적이다. 현재 미국 유명 대학
무작정 유대인 비율은 하버드 대학교 30%, 예일 대학교 28%, 보스턴 대학교 24%로 엄청나다. 사실 명문대일수록 인종적, 민족적 비율도 어느 정도 조정하려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너무 많이 입학하는 걸 경계하는 길과 예전부터 있어 왔어. 사실 미국 대입 제도는 유대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점도 많다. 특히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명문대학에서 너무 유대인들만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당시 WASP 출신 주류였던 대학의 사진에선 어떻게 해야 유대인의 입학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명문대에 많이 입학하는 것은 고교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워낙 유대인 투성인데다가 대학교에서도 유독 유대인들의 성적과 아웃풋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각 명문대학교 입장에서도 자기 대학교의 아웃풋을 위해서는 학업적으로 우수한데다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유대인들을 많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기반도 부족한 점도 있어서 딱히 아시아계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하지도 않는 반면 유대계에는 그 자체도 부유층이 많은 데다가 유대계가 많은 학교에는 별도로 기부를 하는 편이다. 이래서 요즘에는 재미교포 사이에서도 돈 버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시민권을 따서 선거에도 참가하고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고 잔소리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 학문,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유대계가 각 잡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예술, 음악, 문학, 시나리오 작가 등 쪽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업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으로 보면 북동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 많이 거주한다. 뉴욕주의 경우 유대계 미국 인구가 175만 7,270명에 달한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로 이어지는 메갈로폴리스에 300만 명가량의 유대인이 거주한다. 뉴욕시의 경우 어느 나라 대도시가 그렇듯 흑인 백인 가릴 것 없이 출산율이 낮은 편인데 정통파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율은 독보적으로 높다고 한다. 이는 유럽 정통파 유대인 거주 지역도 마찬가지다. 사실 유대인이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주로 활약해온 건 유럽에 비해선 민족차별이 덜했던 미국에서이지만 유럽에서도 각 분야에서 천재로 불리거나 업적을 낸 사람들의 상당수가 알고 보면 유대인 경우가 허다하다. 학문 쪽만 봐도 엄청나서 전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 비율은 무려 25%나 된다. 그것도 평화상과 문학상을 제외한 과학, 학문 분야의 노벨상만 따지면 30%가 훌쩍 넘는다. 이스라엘 유대인과 미국 유대인의 문화적 차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럽과 미국의 유대인들과 문화적으로 꽤 큰 차이가 있다. 대다수 유럽인들은 다른 유럽인들과는 문화적으로는 그냥 동질감이 있는 편이라서 서구화된 한국인들은 딱히 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말단 사원이 거침없이 질문을 하고 솔직한 코멘트를 말하는 등 서양의 문화라고 해도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거침없다. 게다가 발성도 우렁차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때 굉장히 거칠고 크게 말한다. 이 정도면 성격이 직설적이고 우렁차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아랍인과 비슷하다. 유대계 미국인과 유럽인들도 이스라엘인들이 거침없음이라면 학을 뗀다. 모 위키러가 회사에서 회의 도중에 이스라엘 협력업체의 직원들한테 미국 유대인 매니저가 거침없는 질문과 코멘트에 크게 대이고 나서 차에 타자마자 버크로드 어스홀라고 소리치는 걸 봤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